안녕하십니까, 오연호입니다. 제가 어제 간단한 강평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나왔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것이, 제가 어제 이제 간단한 강평을 드리면서 합격권, 우리 이제 경찰학만 두고 봤을 때 합격권에 이르신 분들이 한 4문제 이내일 것이다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어제부터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한테 연락을 주신 수험생 분들께서 계세요. 근데 그분들 성적을 좀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틀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끝난 다음에 시험지를 보는 것하고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보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번에 이제 시험지가 좀 길었거든요. 작년에는 5페이지 남짓이었는데 올해는 7페이지였고요. 또 함께 치른 다른 과목, 그 시간에 함께 본 다른 과목들이 좀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틀리신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최고 잘 본 분이, 이게 좀 잘 본 분들만 좀 연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사람 심리상. 그래서 최고 잘 본 분이 3개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4개, 5개, 4개, 5개, 6개 이렇게 틀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 4개 이내가 합격권, 경찰학만 두고 봤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5개, 6개 틀리셨어도 굉장히 좀 잘 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씩 좀 풀어볼게요. 제가 이거 이렇게 화면이 큰지 몰랐어요. 그래서 글자가 좀 너무 큰데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경찰 개념의 형성 및 변천과 관련한 외국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렸는데요. 국가배상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 에스코베도 판결이 아니라 블랑코 판결이죠. 블랑코 판결입니다. 프랑스 판례고요. 이 블랑코가 딱 이름에서부터 벌써 랑랑 해서 프랑스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 에스코베도 판결, 또 맵 판결, 미란다 판결 전부 다 형사 관련된 형사 관련된 뭐 유수증 배제하는 거, 또 미란다 판결은 고지하지 않고 받은 피신조서도 인정하지 않는, 고지하지 않고 받은 것들도 증거물로 사용하지 않는, 그렇게 맵 판결, 에스코베도 판결, 미란다 판결 전부 다 미국의 판례고 형사 판례입니다. 근데 블랑코 판결 국가배상 최초 인정 판례고요. 프랑스 판례예요. 블랑코 판결은. 그래서 우리 이제 법학자분들께서 우리 이제 이 법은 우리나라가 좀 그렇습니다. 법은 대륙법계로 그렇게 가서 좀 배워 오시고, 그래서 독일이라든가 주로 이제 독일이죠. 주로 독일, 프랑스 이쪽에서 법을 많이 배우시고, 행정학은 미국에 가서 좀 많이 배우십니다. 근데 법학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이 국가배상을 전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프랑스로 가서 많이 공부를 해오십니다. 왜냐, 프랑스가 국가배상 최초 인정된 판례를 가지고 있고, 또 이 판례를 계기로 해서 국가배상제도가 최고로 발달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프랑스 판례다. 자, 2번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3번이 이제 완전히 틀려버렸죠. 우리 흔히 아는 행정경찰하고 사법경찰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래서 행정경찰이 과거가 아니라 사법경찰이 과거고, 행정경찰은 장래 향해서 지금 현재와 장래 향해서 그렇게 하는 작용이 행정경찰입니다. 그래서 바꿔놔서 이제 완전히 틀렸습니다. 근데 3번만 틀린 것이 아니라 4번도 틀렸어요. 왜냐면 4번이 질서경찰과, 이게 보통경찰이 아니라 봉사경찰이죠. 근데 아마 이제 조금 오타가 조금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번이 워낙에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3번을 보면 경찰의 임무와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나번이 틀렸는데, 인간의 존엄, 자유, 명예, 생명 등과 같은 개인적 보호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에 대한 위험 방지도 경찰의 임무에 해당하죠. 그런데 무형의 권리에 대한 위험 방지는 경찰의 임무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 경찰서 이제 근무하시면 저작권법 위반이라든가 또는 상표법 위반, 그 사건 엄청 들어옵니다. 다 그것이 이 무형적 권리에 대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형적 권리도 이 경찰의 위험을 방지해야 되는 그런 임무에 해당합니다. 자, 경찰 공무원이 국회 안에서 현행 범인을 체포한 후에는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다만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이것은 뒷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국회법에 이렇게 뒤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국회 안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경찰도 그냥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체포하고 나면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재판장은 법정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면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법정 내외에서만 아니죠. 법정 내외에서, 법정 내외의, 법정 안과 밖의, 우리 흔히 법정에서 이 재판 관련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 재판 붙으면 막 바깥에 시위하는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 재판장이 경찰 관서장에게, 경찰서장에게 파견을 요구하면 우리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재판정 안에, 법정 안에서 주로 우리가 배치될까요? 아니죠. 그 올라가는 출입구라든가 통로라든가 이런 곳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정 안이 아니라, 법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대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자치경찰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나오면 그나마 이제 엄청 쉬운 주제고, 근데 이제 박스형으로 나오면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지문 자체가 좀 쉽게 구성이 좀 됐어요. 그래서 자,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해서 볼 때 비권력적 수단보다는 권력적 수단을, 이게 좀 안 맞죠. 이 자치경찰은 주민과 바로 붙어있는 경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민과 바로 붙어 있으면 이웃처럼, 그래서 주로 이제 봉사수단을 주로 활용해서 그렇게 부드러운 경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경찰 하면 이 전국을 일률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반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틀렸고요.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해서 지역실정을 반영해? 지역실정을 반영하는 것은 자치경찰이지. 그래서 이게 바뀌었고요. 또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다? 이것이 자치경찰이죠. 자치경찰제를 하면 우리 경찰이 이제 쪼개지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의 자치경찰은 좀 과도기적인 자치경찰이에요. 근데 어쨌든 본래 자치경찰을 생각하면 이 자치경찰은 쪼개지는 경찰입니다. 쪼개지면 지역 주민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또 지역 실정을 더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반대로 서술을 했습니다. 자, 경찰 인권보호규칙. 이게 하여튼 뭐 엄청 많이 출제되는 이제 그런 영역인데, 자, 인권보호 담당관은 분기별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가반, 그래서 인권보호 담당관의 인권영향평가 여부 점검해서 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거, 이 평가반, 이게 분기가 아니라 반기입니다. 반기예요. 이제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인권보호 담당관이 이거 평가하는 거 말고 또 진단하는 게 있어요. 진단은 연 1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평가반 진단연, 평가반 진단연, 이렇게 좀 숙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경찰청장은 경찰관 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단위로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인권교육 종합계획이 있고 그냥 인권교육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이 수립하는 것이 인권교육 종합계획이고 관서장들이 수립하는 것이 인권교육 계획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경찰청장이 3년 단위로, 큰 틀에서 경찰청장이 3년 단위로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세워놓으면 경찰 관서장들은 매년 관서장은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청장은 3년 단위로 인권교육 종합계획, 관서장들은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되죠. 그래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인권위원회, 이 경찰인권위원회를 경찰청, 시도청, 경찰서에는 설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랑 같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경찰청, 시도청에만 설치하고 경찰서에는 설치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좀 정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 손실보상은 경찰서별로 그냥 중구난방으로 주면 안 돼요. 아주 큰, 제가 그래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저 근무하면서 14억도
우리 시도청 통해서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14억. 그만큼 이 손실보상은 아주 큰 금액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찰서별로 중구난방으로 결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청, 시도청, 이 인권계획도 인권위원회도 좀 정책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 시도청에만 두고 경찰서에는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을 침해할 어떤 경찰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경찰청이나 시도청보다는 경찰서에서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경찰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감시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 시도청에 두고 경찰서는 시도청, 경찰청에 인권위에서 결정한 것들을 이렇게 따르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 놨습니다. 자, 라의 조사 담당자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 검찰 등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종결하거나 해당 기관은 이첩할 수 없다? 여러분, 딱 이게 벌써 이상하죠? 이첩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첩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첩할 수도 있고 그냥 계속 인권조사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첩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시험장에서는 없다가 이게 안 보여버리죠. 이 없다가 지금 굉장히 언밸런스하게 없다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읽기만 하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참 눈에 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게 개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공가위를 해놔서 이걸 혹시라도 이게 눈에 안 들어와서 0으로 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가위가위 0이 없어요. 저기 3번에 있네. 3번에 있네. 3번에 있네. 아, 만약에 이것이 시험장에서 안 보였으면 이 없다는 것만 눈에 딱 들어왔으면 이제 푸셨을 텐데 없다가 눈에 안 들어오셨으면 좀 틀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여기를 없다로 꼬아놨을까? 딱 읽다 보면 빨리 읽다 보면 확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어제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틀리신 분들이 있는 것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청탁금지법을 보시면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있으니까 청탁금지법이 큰 틀에서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금품 등 수수를 하지 말라는 법이 이제 청탁금지법입니다. 근데 청탁금지법에서 금지되는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적 거래로 인한 거.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어. 돈 받지 말라. 금품 등 수수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돈 빌려준 것도 받지 말아야 돼.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돈 빌려준 것은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근데 돈 빌려준 것은 받을 수 있게 그것을 사적 거래라고 하는데 그 사적 거래에 증여가 포함되면 안 되지. 증여는 진짜 그냥 돈 받아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외사항에서 증여를 제외해줘야 되죠. 그래서 증여가 포함이 아니라 증여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많이들 봤던 그런 문제고요. 경찰의 일탈과 부패. 자, 델라트르는 누구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미셔트르 이게 뭔 말이냐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루는 셔먼이 주창했고 델라트르가 같은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미셔트르. 그래서 델라트르는 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을 주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자, 미끄러지기 경사로 이론에 따라서 시민의 작은 호의를 받은 경찰관 중 큰 부패로 이어지는 경찰관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작은 호의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서는 이 작은 호의를 부패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셔먼의 이론이고 셔먼의 편 들어준 사람이 델라트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델라트르가 아니라 펠드버그지. 그래서 이 펠드버그가 이 셔먼을 그냥 패버리고 싶은, 즉 셔먼의 반대편에 선 사람이 저 펠드버그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8번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자, 3번이 틀렸는데요. 자, 공무원의 이게 3번이 뭐냐면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이에요.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인데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봐? 금전 관련해서는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상 금전 거래가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 청탁금지법에서 어떤 금품 관련해서 큰 기준이 100만 원,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그 다음에 1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이것은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받으면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100만 원, 300만 원. 또 여기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서도 3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여러분 경찰 윤리강령 윤세헌서. 그래서 윤리헌장, 세영차 신조, 그다음에 헌장, 경찰헌장, 그다음에 서비스헌장 이거죠. 윤세헌서. 그냥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이런 문제를 빨리 딱 풀어야 나머지 문제에서 시간을 아껴서 생소한 문제도 시간을 좀 들여서 어떻게든 허점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암기 같은 걸 좀 중요시하게 좀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여러분 어떤 엄청나게 막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분만 투자해서 거기서 어떻게든 문구를 따서 암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통해버립니다. 암기라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험을 준비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 이제부터 암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랑 똑같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 암기는 수험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 놓으면 그냥 뭐 흔들릴 것도 없이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풀고 넘어서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영국 경찰인데 이 로버트 필 아주 그냥 단골입니다. 단골. 자, 경찰의 효율성은 항상 범죄나 무질서를 진압하는, 이렇게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네요. 이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저 로버트 필 경이 오늘날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경찰의 효율성은 범죄의 제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 거, 범죄를 감소시키거나 범죄의 부재, 그것이 예방이죠. 그래서 범죄를 감소시키거나 범죄의 부재. 그러니까 오늘날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얘기하는 검거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방하면 검거할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선구자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이 로버트 필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자, 미군정 하에서는 조직법적, 자유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경찰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서 경찰의 활동력이 확대됐다? 축소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도 생기고 하면서 축소됐습니다.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 그렇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고중경법이 모교내소보,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다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미군정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경찰의 활동 영역이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다른 기관들이 막 설립되고 하면서 줄어듭니다. 기본적인 좀 문제고요. 자, 한국 경찰사. 자, 이번에 특징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시험 출제 기준으로 보면 경찰사 하나, 비교 경찰사, 외국 경찰사 하나 이렇게 출제가 돼야 되는데 각 2문제씩 출제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경관부 시험의 특징이 전에 이 외국 경찰사 출제 안 될 때도 이 한국 경찰사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출제되는 것이 우리 경관부 시험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2문제에서 4문제나 좀 출제가 됐어요. 다만 좀 어려운 문제는 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자, 한국 경찰사. 자, 경찰 자격에 관한 기본법에서 경직법 48년도가 아니라 53년도죠. 그래서 여러분 53 경직 우리가 그렇게 좀 외웠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3이 뭐야? 오징어 삼겹살, 53 불고기, 오징어 삼겹살 불고기를 53 불고기라고 하죠. 53 불고기를 불판에다가 딱 넣으면 어떻게 되죠? 뜨거우니까 확 경직되죠. 그래서 53 경직 그렇게 좀 연상시키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이 아니라 53년도에 경직법 제정됐어요. 자, 외국 경찰사 그나마 이 외국 경찰사가 진짜 좀 짜증나는 것이, 저도 뭐 제 교재 쓰면서도 짜증나고 저도 짜증나니까 수험생분들은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법령을 우리나라 말로 된 것을 우리가 읽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 경찰사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다만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것은 똑똑 떨어지는 것만 나왔습니다. 뭐 로버트 필경에 그거야 뭐 어차피 뭐 다 그냥 똑똑 떨어지는 것이고, 또 여기 일본 경찰사 이것도 똑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개시 진행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과 상호 대등한 협력 관계를 이룬다. 맞습니다. 맞는데 종결권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종결권 플러스 구류 처분 청구권,
구류처분 청구권. 이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권이죠. 우리로 말하면 구속영장 청구권이죠. 그래서 종결권하고 구류처분 청구권은 이것은 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똑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들 맞추셨으리라고 좀 생각합니다. 야, 이 문제 이 유사한 문제가 작년 경관에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그래서 뭐 모든 문제집에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역시 뭐 틀리진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통 모형, 이게 이제 정책 결정 모형이거든요. 정책 결정 모형 안에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것이 우리 그냥 엄밀하게 정책 결정이 이렇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들 연구를 하는데 실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문해기참이 모여서 그냥 우연적으로 결정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년 연속으로 출제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막 이렇게 계속 출제되면 여기서 이제 파생형이 출제되죠. 그 파생형이 이게 문해기참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 이렇게 네 요소가 막 쓰레기통에서 막 굴러다니다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쓰레기통 모델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모델도 생각해 주시고 이제 문해기참까지 생각을 좀 해주셔야죠. 자, 동기부여 이론. 여러분 이게 아마 못 들어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뭘 봤냐면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파생됐냐면 공제 문제집에서부터 파생된 문제인데 이 공제 문제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게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다만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동기부여 이론의 내용 이론은 뭐고 과정 이론은 뭐죠? 내용 이론은 특정 욕구가 동기부여를 일으킨다. 특정 욕구하고 동기부여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내용 이론이고 과정 이론은 특정 욕구가 바로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이제 과정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 공제 문제집에 그다음에 또 뭐 제 교재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다가 그 암기 문구를 적어준 것이 메가지 메샤 이렇게 제가 좀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가지 메셔가 내용 이론이다. 그래서 이게 한 글자 한 글자씩이 아니라 아지 메샤예요. 그래서 메가지 메샤 모가지 메샤 메가지 메샤 이렇게 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맥그리거의 XY 이론, 그래서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 그 다음에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또는 욕구 5단계설, 그 다음에 샤인의 복잡인 모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지 메샤 그 제 교재에 뭐 맥클랜드나 그 다음에 내용 이론 안에서 허즈버그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요. 허즈버그의 이론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내용 이론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메가지 메샤를 이것을 알았으면 여기를 딱 볼 때 아지가 두 글자잖아요. 근데 반대편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메가지 메샤의 이 아지가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아마 기억하신 분들께서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책에 딱 보면 암기 문구에서 딱 겹치는 것이 아자가 저게 딱 있거든요. 있는데 이 메가지 메샤의 아지는 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지거든요. 아지리스거든요. 그래서 좀 푸실 수는 있으셨을 거다.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통솔범위의 원리는 통솔범위 원리가 뭐예요? 통솔범위. 상관이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부하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게 통솔범위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 또는 조직 편성의 원리 또는 조직의 원리가 이 개전 명통조예요. 개전 명통조. 그래서 계층제의 원리, 전문화, 전문화, 분업의 원리, 그다음에 명령 통일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 조정의 원리 이렇게 있습니다. 개전 명통조인데 그 중에서 통솔 범위의 원리는 상관이 부하를 몇 명이나 다룰 수 있어. 이게 통솔 범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통솔 범위의 원리는 상관이 부하를 딱 몇 명 다루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기계적인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아요. 왜냐? 상황에 따라서 조직의 상황, 조직의 구성원들 상황, 조직의 그 자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딱 그냥 일률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통솔범위의 원리인데, 자, 직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서 상하로 나눠서 배치하고 상하 계층 간의 명령 복종 관계를 적용하는, 이게 뭐죠? 이게 계층제지. 계층제가 계층을 매겨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 권한, 난이도에 따라서 계층을 매긴 다음에 명령 복종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그래서 이 안에서 질서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계층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솔범위 원리가 아니라 계층제의 원리다. 자, 국가재정법상 국가예산, 여러분, 예산에 편성이 있고 결산이 있어요. 예산의 편성이 뭐죠? 중지요, 중기중, 1, 3, 5. 중지요, 중기중, 1, 3, 5. 중지요, 중기중, 1, 3, 5. 왜냐? 1, 3, 5가 다 1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5월 31일까지니까 중지요, 중기중, 1, 3, 5라고 해주시면, 이것은 이제 내용. 이것은 주체. 그래서 자, 중기사업계획, 중앙간서장이 기재부장관에게, 이 중앙간서장 안에 경찰청장이 들어갑니다. 경찰청장이 치안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치안에 관한 중앙행정관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앙관서장이 기재부장관에게, 다 편성 지침,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서장에게, 경찰청장에게, 그 다음에 예산 요구서,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중지요, 중기중, 135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끝내죠. 자, 중앙관서장이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중지요, 중기죠, 중앙관서장 1월 31일까지 맞습니다. 맞는데 4번 경찰청장 중앙관서장이에요. 그 다음에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서 소관에 속하는 요구서를, 이게 예산 요구서죠. 중지요 요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지 예산 요구서는 중앙관서장이, 맞아요. 그죠?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기재부 장관이 어디 있어? 하여튼 근데 6월 31일까지 틀렸네요. 5지 않습니까? 5. 그래서 6월 30일까지 틀렸고요. 또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지요, 중기중 135. 중지요, 중기중 135. 자, 언론중재법.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피해자가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더라도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아니, 피해자한테 정당한 이익이 없는데 거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당연히 정당한 이익이 없어. 그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4번도 정정보도 내용이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 공개회의와, 그렇죠. 공개회의. 왜냐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개회의라면 공개회의를 그냥 사실보도하면 그것은 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또 법원의 공개재판에 대한 사실보도, 이것도 역시 그건 따질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거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7일 내 그 수용 여부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이 정정보도 청구가, 여러분, 언론에 만약에 내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 정정보도 청구는 속전속결로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 7일 내가 아니라 3일 냅니다. 이 7일은 어디에서 나와? 이것을 수용하려면 언론이나, 방송이나 신문에 게재하는 것이 7일 이내예요. 이렇게 방송, 인정하면 방송, 신문에 게재하는 것이 7일 이내입니다. 이 통지는 3일 내에 해줘야 되는 것이고 7일 내에 게재해줘야 되는 것이고 아주 속전속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3일 내고요. 이제 3번이 맞고요. 자, 보안 업무 규정 및 시행 규칙. 자,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 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해서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여러분, 보안 업무 규정 소관이 어디죠?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장. 시행규칙, 여러분, 보안 업무 규정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보안 업무 규정이 대통령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이 대통령 훈령이에요.
이 시행규칙이 대통령 훈령이고 시행 세부규칙이 경찰청 훈령입니다. 보안 업무 규정 대통령령, 보안 업무 규정 시행규칙 대통령 훈령, 보안 업무 규정 시행 세부규칙 경찰청 훈령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대통령령과 대통령령과 대통령 훈령에 경찰 얘기가 없어요. 있긴 있는데 뭐에 가면 신원조사에만 있어. 신원조사에 이 경찰한테 넘기는 것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신원조사에만 있고 나머지 이 비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장. 그래서 국정원장 협의를 거쳐서 2급 이하 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자, 20번 지시법 5개 지표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자, 대통령 관저.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번, 2번은 그 100m 이내 금지 그 사항입니다. 100m 이내 금지. 근데 뭐 다른 어떤 제한 없이 그냥 딱 금지하는 것은 이 사부 요인에 대해서 그냥 딱 금지시키죠. 그래서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간, 대법원장 공간, 헌법재판소장 공간까지 사부 요인에 대해서. 근데 전직 대통령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최고 중요한 사람들에서는 벗어나지.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지.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이제 2번은 맞고 3번을 보시면 이 집회 시위 신고 720시간 전부터죠. 이것도 좀 헷갈리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딱 그냥 이게 72시간, 48시간. 근데 이게 720시간 날짜로 따지면 30일 전이거든요. 근데 이 집회 시위를 시간 단위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시간으로 적시한 겁니다. 그래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집회 시위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은 자, 주최와 질서 유지를 두고 부득이 새벽 1시에 집회를 하겠다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 집회 성역상 부득이 하면 관할 결정관사장은 질서 유지라는 조건을 붙여서 5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여러분 5개 집회 시위에 금지 조항이 있어요. 이 야간 5개 집회 시위 금지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헌법 불합치 그 다음에 위헌 이 두 가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5개 집회는 헌법 불합치를 받았는데 이 시한까지 법률을 다시 고치라는 시한까지 법률을 고치지 않아 버려가지고 그냥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5개 집회는 야간에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 시간 제한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가능해요. 대신 시위는 해진 이후부터 자정 이전까지는 가능하고 자정 이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금지 규정은 시위에 있어서 자정 이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 그것만 그 금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고 시위에 있어서도 해진 이후부터 낮에는 무조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시당초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해진 이후부터 자정 이전까지는 시위도 가능해요. 근데 시위는 자정 이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이제 금지 조항 적용되고요. 5개 집회는 이런 조건 필요 없이 그냥 가능합니다. 그냥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조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5개 집회는 그냥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 조금만 쉬었다가 21번부터 이어서 할게요.